안녕하세요, 한준입니다. 한국 축구가 자랑하고 기대하는 최고의 유망주 이강인 선수의 포텐이 마침내 제대로 터지고 있습니다. 2022-2023 시즌 라리가가 개막한 지 2라운드 일정 지났는데요. 이 두 경기에서 모두 마요르카의 주전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고 레알 베티스와 2라운드 경기는 비록 패배했지만 라리가 주간 베스트 11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면서 스페인 라리가에서 프로 데뷔한 이후 최고의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벤투 감독도 이강인 선수 월드컵이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강인 선수 스페인 현지, 유럽 현지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벤투호 재승선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지금부터 상세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2022-2023 시즌 라리가 2라운드 경기 총 10경기 모두 끝났는데요. 마요르카는 지난 시즌 코파델레이 우승팀 레알 베티스와 홈 개막전을 치렀는데 이강인 선수가 환상적인 왼발 크로스 패스로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1대1의 팽팽한 상황까지 갔지만 2대1로 아쉽게 졌습니다. 두 골 모두 페널티킥으로 내줬기 때문에 마요르카가 경기력적으로는 베티스와 거의 대등한 승부를 펼쳤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텐데요. 폭풍 영입을 한 바르셀로나는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4대1로 크게 이기며 마침내 올 시즌 첫 승을 거뒀고 레반도프스키 선수도 라리가 데뷔골을 터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라요 바이에카노와 개막전 비기면서 위기론이 있었는데 이 경기 대승을 통해서 라리가 주간 베스트 11의 대부분을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차지하기도 했고요. 카세미루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전격 이적했지만 레알 마드리드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1, 2라운드 모두 대승을 거두며 이번 2라운드는 셀타비고 원정 4대1로 크게 이겨 바르셀로나와 같은 스코어를 남겼고 역시 레알 선수들도 라리가 주간 베스트 11에 대부분 이름을 올렸습니다.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가 선정한 평점 기준, 객관적인 기록 기준 팀 오브 더 위크 주간 베스트 11인데요. 골키퍼는 비아레알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 무실점 승리를 이끈 헤로니모 룰리가 차지했고요. 수비 라인에는 아틀레틱 빌바오의 예라이와 오사수나의 가르시아, 비아레알의 라울 알비올입니다. 미드필드 라인에는 왼쪽에 레알 마드리드의 윙어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오른쪽에는 비아레알의 오른쪽 풀백 후안 포이트가 배치됐고요. 중앙 미드필드는 바르셀로나의 페드리, 레알 마드리드의 루카 모드리치, 공격진에 바르셀로나의 안수 파티와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이름을 올렸는데 이 주간 베스트 11에 팀이 이기지 못했는데 선정된 선수는 마요르카의 이강인 선수가 유일하고요. 이강인 선수는 평점 8.0점으로 공격수들 중에 최고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비니시우스 주니오르가 사실 공격진으로 올라갈 경우 평점 8.2점이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를 밀어내지 않을까 싶기도 했는데요. 윙백을 포함한 선수들 중에서도 이강인 선수의 기량과 평가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공격진의 한 자리를 당당히 차지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안수 파티와 레반도프스키의 활약이 대단했던 지난 2라운드였는데요. 4대1 승리 과정에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멀티골을 넣었고 안수 파티는 후반 19분에 교체로 출전했는데 교체 출전한 지 5분도 되지 않아서 멀티 도움을 기록하면서 부상 복귀 후 본인이 왜 메시에 이은 바르셀로나의 10번 등번호를 차지할 선수인지를 확실히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안수 파티가 라마시아에서 쿠보 선수와 어린 시절에는 최고의 선수를 다퉜다라고 한 재능이었는데요. 쿠보가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별다른 모습 보여주지 못한 가운데 파티가 대단한 활약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래서 레반도프스키, 페드리, 파티까지 주간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고요. 말씀드린 대로 비아레알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쉽지 않은 원정 경기 2대0 완승을 거두면서 역시 주간 베스트 11에서는 수비 라인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선발이 됐고요. 레알 마드리드는 벤제마와 비니시우스, 모드리치, 페데 발베르데 등이 득점을 하면서 4대1 완승을 거뒀는데요. 또 다른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의 주간 베스트 11에도 이강인 선수는 빠지지 않고 이름을 올렸는데 멀티 도움을 기록했고 팀이 대승을 거둔 바르셀로나의 안수 파티를 제치고 이강인 선수가 평점 8.6점으로 이름을 올렸고요. 이 평점 8.6점은 주간 후스코어드닷컴 기준 최고의 평점으로 사실 이강인 선수가 주간 베스트 11이 아니라 주간 최우수 선수로 선정된 것이죠.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8.3점으로 이강인 선수의 공격 파트너로 주간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고 미드필드 라인은 레알 마드리드 선수 4명이 모두 뽑혔습니다. 페데 발베르데, 루카 모드리치, 오렐리엥 추아메니, 비니시우스 주니오르가 뽑혔고요. 포백 라인은 발렌시아의 티에리 코헤아, 아틀레틱 빌바오의 예라이, 세비야의 레킥, 비아레알의 페드라사, 그리고 골키퍼 비아레알의 룰리가 주간 베스트 11 후스코어드 선정 기준에 선발이 됐습니다. 후스코어드 선정 기준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유일하게 팀이 패배했음에도 선발이 됐어요. 얼마나 개인적인 활약이 대단한지를 또 한 번 강조할 수 있고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죠. 레알 베티스는 전반 9분과 후반 28분에 보르하 이글레시아스의 페널티킥으로 선제골과 결승골을 넣었고, 마요르카는 후반 11분 이강인 선수의 날카로운 왼발 크로스 패스를 장신 공격수 무리치가 다이빙 헤더로 밀어넣으면서 1대1 만들었던 장면들이
있었는데 이강인 선수는 이 장면, 이 어시스트뿐만 아니라 경기 전체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소파스코어의 개인 기록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도움뿐 아니라 90분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80%의 패스 성공률, 그리고 키패스 3개, 공격적이고 창조적인 패스를 하면서도 성공률이 높았다라는 것이고요. 크로스 패스는 원래 성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7번이나 많이 시도한 가운데 2개를 성공시켰고 롱볼 3개 중에 2개를 성공시켰어요. 그리고 이 많은 기회 중에서 빅 찬스, 골이 되어야 하는 찬스를 2개나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멀티 도움이 충분히 가능했던 활약이었고요. 슈팅도 적극적으로 때렸죠. 하나의 유효 슈팅, 2차례의 빗나간 슈팅, 1차례 상대 수비에 막힌 슈팅과 골대를 강타한 슈팅까지, 슈팅조차도 무려 5개를 시도했고요. 드리블 돌파가 대단했습니다. 예전에는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술이 좋아도 드리블이 통하지 않는다는 지적들을 받았는데요. 8번이나 드리블을 시도해서 7번 성공했을 정도로 드리블 성공률이 대단했고요. 상대와 경합도 열심히 부딪혀지면서 공을 따냈어요. 17번이나 경합을 할 정도로 투지 넘치는 플레이를 펼치면서 9번 승리, 50% 이상의 경합 승리를 기록했고요. 공중볼 경합까지도 열심히 달려들면서 3번 중에 1번 성공했고, 태클도 열심히 시도해서 한 차례 상대 공을 빼앗는 결과를 냈습니다. 이 엄청난 활약으로 인해 후스코드닷컴 평점 기준으로 보자면 유럽 5대 리그 주간 베스트 11에 이강인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무려 7골을 몰아치면서 지난 주말 프랑스 리그왕 무대에서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음바페가 10점 만점, 네이마르가 9.7점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 공격수들 가운데 이강인 선수가 8.6점으로 이름을 올렸고요. 마찬가지로 바이에른 뮌헨도 팀이 7골을 넣는 가운데 킹슬리 코망이 9.4점으로 선정이 됐고, AC 밀란의 베나세르, 로리앙의 로리엔트, 그리고 렌의 트루페, 프랑크푸르트의 은디카, 라이프치히의 오르반, 오세르의 졸리, 그리고 에스턴 빌라 골키퍼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등이 선정이 됐는데, 대부분 팀들이 역시 대승을 거둔 가운데 이렇게 평점을 잘 받았는데, 이강인 선수는 팀이 2대1로 졌음에도 평점 8.6점이다.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새삼 느껴지는 이강인 선수의 독보적인 재능인데요. 하비에르 아기레 마요르카 감독도 이 베티스와의 경기를 마치고 나서 이강인 선수의 대단한 활약, 스페인 현지 언론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했는데, 이강인 선수는 자유를 주면 잘하는 선수입니다 라면서 계속 이런 활약을 펼쳐주길 바라고, 이게 우리 팀에 필요한 것이다라고 했어요. 3-5-2 포메이션, 수비를 강화하고 측면 윙백들의 공격 가담을 통해 경기를 만들어가고, 또 베다드 무리치라는 2m에 가까운 신장의 장식 공격수를 활용한 선굵은 축구를 하는데, 그 선굵은 축구 속에서 이강인 선수가 유일한 창조자이자 테크니션입니다. 3-5-2이기 때문에 3명의 중앙 미드필드가 있지만 그 중에 3명이 거의 수비의 가담을 열심히 하는 선수로 구성되어 있어요. 물론 다니 로드리게스는 공격까지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선수지만, 이강인 선수가 이 다니 로드리게스 선수의 자리에 내려갈 경우에는 수비 가담도 많이 해줘야 되고 활동량이나 몸싸움도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아기레 감독이 아예 투톱 중에 한 명으로 배치해서 최전방에서 열심히 압박도 하고, 또 때로는 내려와서 미드필드 역할을 하면서 3-6-1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이강인 선수의 재능을 가장 잘 살릴 수 있고, 공격할 때는 공격에만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전술을 만들어준 것, 이강인 선수가 어떤 재능을 갖고 있고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베테랑 감독 아기레가 마침내 이강인 선수의 활용법을 찾아낸 것인데요. 이강인 선수의 이날 주요 플레이를 살펴보면 후반 12분에 수비수 발렌트가 롱패스 연결한 것, 왼쪽 윙백 자오메 코스타가 왼쪽 윙어 자리까지 올라가서 툭 뒤로 빼준 공, 이강인 선수가 받아서 투톱 위치에서 벌려 움직인 이후 날카로운 크로스 패스를 베다드 무리치에게 올려주고 그 크로스를 마무리했던 이강인 선수의 위치 선정, 전술적인 유연성, 킥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라리가 공식 방송도 이강인 선수의 움직임과 킥이 얼마나 좋았는지 따로 분석할 정도의 좋은 골이었고요. 이 골에 대해서는 스페인 현지 언론에서도 아주 위대한 플레이였다라고, 아기레 감독이 정말 팀 플레이를 잘 만들었다라고 설명하면서 이강인 선수가 얼마나 이 전술적인 영향력이 현재 마요르카의 큰지를 소개했습니다. 베다드 무리치 역시 자신이 골을 넣었지만 이강인 선수를 손짓으로 가이드시키면서 너 덕분에 골을 넣었다, 네가 만든 골이다라고 축하해주기도 했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후반 41분에 날카로운 왼발 프리킥 슈팅으로 골대를 때리면서 또 한 번 동점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나, 아쉽게 말씀드린 대로 막을 수 없는, 골키퍼가 반응할 수 없는 왼발 슈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대의 불운으로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요르카에서 확실하게 주전자를 꿰찬 이강인 선수이기 때문에 스페인 최대 스포츠 신문, 전국 신문인 마르카가 3라운드 예상 선발 명단을 공개하면서 이강인 선수를 무리치의 스트라이커 파트너로 배치했습니다. 라요 바에카노와 원정 경기를 이번 3라운드 경기에 치르는데요. 무리치, 이강인이 투톱, 다니 로드리게스가 공격형 미드필더, 그르니에와 바타글리아가 2명의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서고, 자오메 코스타와 마페오가 좌우 윙백, 코페테, 라이오 발렌트가 3백, 라이코비치가 골문을 지키는 형태가 마요르카의 베스트 11입니다.
있습니다. 마요르카의 리그 3라운드 라요 바이카노와의 원정 경기는 한국 시간으로 8월 28일 일요일 새벽 2시 30분에 킥오프하고요. 이 경기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어떤 활약을 펼치는지 또 스페인 현지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나오는지를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마요르카는 9월 3일 토요일 저녁 9시에 지로나와 홈 경기로 리그 4라운드를 치르는데 마요르카가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가 뛰고 있다 보니까 스페인 라리가에서도 마요르카의 홈 경기만큼은 아시아 팬들, 한국 팬들이 보기 좋은 시간대에 배정을 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지로나전이 저녁 9시에 열리고 9월 11일 새벽 4시에는 최강팀 레알 마드리드와 원정 경기, 이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또 지난 시즌처럼 골을 넣을 수 있을지 아주 주목이 되는 경기고요. 9월 17일 마요르카 홈 경기 말메리아전은 저녁 9시 아주 보기 좋은 시간대에 열립니다.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서 확실한 에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스페인 전국 신문인 마르카와 인터뷰에서 앞으로 4달 동안 몸도 잘 준비하고 내가 최고의 활약을 라리가에 보여서 월드컵에 나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라리가는 최고의 리그 중에 하나고 그 라리가에서 내가 실력을 보여준다면 당연히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 역시 벤투 감독이 지난해 3월 한일전 평가전 이후 이강인 선수를 뽑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강인 선수의 활약을 주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2022 카타르 월드컵은 최종 엔트리가 23명이 아니라 26명까지 뽑을 수 있도록 확장됐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를 선발 선수로 당장 쓸 수 있는 정도로 끌어올릴 수는 없겠지만 조커로라도 뛸 수 있는 선수로 소집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흰색으로 표기한 선수들이 본선 참가가 확정적인 선수로 볼 수 있겠고요. 노란색이 이제 서브 자원으로 좀 볼 수 있고 이강인 선수가 포함이 된다면 4-1-4-1 포메이션, 4-3-3 포메이션에서 오른쪽 맷잘라 왼발을 쓰면서 가운데에서 왼발 패스나 왼발 슈팅을 때릴 수 있는 그 창의적인 역할을 이강인 선수가 맡을 수가 있는데요. 이 자리를 이재성 선수가 주전으로 뛰고 있고 권창훈 선수가 측면 공격수와 중앙 공격 미드필드를 오가면서 뛰는 두 번째 옵션이고 이강인 선수가 세 번째 옵션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선수 교체도 5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격이 더 필요하고 활로를 열어야 될 상황에선 이강인 선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재성 선수가 전방에서의 압박이라든지 부지런한 움직임이라든지 연계 플레이가 좋고 권창훈 선수가 문전 침투 플레이가 좋긴 하지만 이강인 선수는 공간이 없을 때도 창의적으로 패스를 찔러주고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프리킥도 날카롭고 코너킥도 날카롭고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스루 패스 능력과 킬러 패스 능력과 천재성,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는 번뜩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이강인 선수, 게다가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강인 선수가 이런 월드컵을 이번에 경험해야 다음 아시안컵과 다음 월드컵을 위해서 또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강인 선수가 선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사실 이강인 선수가 갖고 있는 왼발 재능은 이동경 선수 역시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워낙 좋은 모습을 보였고 독일 진출을 통해서 성장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 경쟁이 어렵다고 봤었지만 이동경 선수가 탈퇴공사로 간 이후에 부상으로 고전했고 또 현재 1부 리그로 승격한 2022-2023 시즌 같은 경우에는 주전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난 상태라서 경기 감각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현 시점에서 이동경 선수가 월드컵 본선 엔트리에 들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고 또 벤투 감독이 잘 활용했던 빠른 윙어 이동준 선수도 오른쪽 측면 공격수를 맡을 수 있는 자원인데 이동준 선수 역시 부상 때문에 헤르타 베를린 이적으로 독일 무대에 갔으나 전혀 어떤 인상을 남기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울산 현대 엄원상 선수가 빠른 스피드를 통한 특급 조커로 떠올랐다면 이강인 선수는 조금 그 자리도 볼 수 있고 그 뒤에서 플레이메이킹 역할도 할 수 있는 자원이고 또 왼발잡이로서 이 선수들이 빠진 그 자리의 대안으로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 그래서 9월 A매치 평가전, 코스타리카전, 카메룬전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경기에 이강인 선수를 불러서 한번 살펴보고 또 대표팀에 다시 한번 녹아들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또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 두 경기만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팀 명단이 발표되기 전까지 있을 모든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이런 폼을 유지한다면 벤투 감독도 뽑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 나폴리 이적으로 세리에 A 무대 빠르게 임팩트를 남기고 있는 김민재 선수도 지난 주말 2라운드 몬차와의 홈 데뷔전에서 헤더골로 4대0 대승 과정에 기여를 했고 무실점 수비까지 펼치면서 폰몹 통계 매체 기준으로 평점 8.6점을 받으며 주간 세리에 A 베스트 11에 이름을 당당히 올렸습니다. 나폴리 선수들이 많이 올랐죠. 공격 라인에 크바라첼리아와 오시멘, 미드필더 치엘린스키 그리고 김민재 선수까지 뽑히면서 나폴리가 올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라는 얘기까지 듣고 있는데요. 김민재 선수의 소식 역시 한준TV에서 이탈리아 반응까지 모두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다음 경기는 8월 29일 월요일 새벽 3시 45분 피오렌티나와 원정 경기거든요.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 김민재 선수, 유럽 최고 리그를 도전하고 있는 한국인 선수들의 모든 소식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